역시 유적지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여 송궁리에 관련된 문제 한번 볼까요? 아예 문제 안에 문제 그 지시문에 다음은 부여 송궁리 유적이다라고 딱 보여줬어요. 그죠? 부여 송궁리 유적인데 이건 뭐냐? 어느 유적지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아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게 어느 유적지다 이렇게 묻지 않고 다음은 어느 유적지인데 그 유적지에 대한 사실로 바르게 설명한 것 또는 잘못된 설명을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문제의 수준이 높은, 알겠어요? 또는 디테일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적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 되게 이제 부여 송궁리는 뭐가 유명하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예. 자, 이 부여 송궁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 청동기 유적지 가운데, 우리나라 청동기 유적지 가운데 최대의 가장 큰 청동기 유적지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남한에서 가장 큰 청동기 유적지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여 송궁리 유적지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송국리식 뭐가 유명하다? 토기가 유명하다. 송국리식 토기. 그래서 송국리식 토기는 무슨 용도로 쓰였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거 동무덤에 쓰이던 거구나. 동무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예, 두 개의 양쪽 끝에, 그러니까 타원형으로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양쪽 끝에다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을 세운, 이건 뭐라고 하냐면 송국리형 집터라고 해요. 집터. 되게 청동시대 집터는 움집 집터는 어때요? 네모난 또는 장방형인데 여기는 타원형 움집의 양쪽 끝에 기둥을 두 개 받고, 알았어요? 기둥 자리가 있습니다. 기둥 자리가 구멍이 뚫려 있죠. 이런 그 독특한 집터 양식이 발견돼서 그래서 송궁리. 그 밖에도 이 송궁리 유적지에서는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타나미가 발견. 타나미뿐이 아니야. 거기서 뭐가 발견됐어요? 그렇습니다. 벼농사에 쓰이던 그 유명한 벼 이삭을 자르던 도구 뭐라고? 반달 모양의 돌칼. 이게 발견됨으로써 예,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칠판에도 있지만은 이런 무슨 모양의 비파형 동검이 발견됐는데 비파형 동검은 전에는 만주지방에서만 특히 이제 요령지방에서만 발견됐는데 그 요령지방에서 주로 발견되어지던 비파형 동검이 어디까지? 부여까지 와서 발견되고 있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어떤 문화재나 어떤 유물은 결국 그것을 사용하던 사람들과 관련된다. 문화가 전파됐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 뭘 의미해요? 사람이 건너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이건 뭘 의미하냐? 아 옛날 고조선 사람들이 어디까지 내려왔구나? 예, 마한 지역까지 내려왔구나. 한반도 서남부 지역까지 내려왔구나. 이동했구나. 이렇게 고조선 주민의 이동과 관련된 그런 아주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송궁리 그 유적지를 잘 물어요. 선생님 아까 편애를 한다고 그랬는데 편애라기보다는 중요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특징적인, 알겠죠?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한꺼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유적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중요하겠죠? 답이 아닌 것이 중요해요.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이 아닌 것들을 잘 알아두시고 아 그래 내가 기출문제를 풀어오면서 부여 송궁리에 관해서 자세히 공부했지.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공부하고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을 보다 더 강화시켜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지식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유적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자 일단 유적을 봅시다. 1, 2, 3, 4, 5번 선택지 말고 내용을 보세요.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원전 5세기, 4세기 유적으로 해발 30m 안팎의 낮은 언덕. 아까 선생님이 내용을 설명할 때 이 낮은 언덕 말고 뭐라고 했죠? 구릉지대. 그래요. 전형적인 청동시대 유적지 구릉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청동 유적지 이런 사실들을 꼭 알아두실 거. 이런 표현, 언어적 표현이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부여 송궁리 유적지라는 개념 말고 부여 송궁리 유적지라는 개념에 부응하는 개념어가 바로 뭐냐? 우리나라 최대의 청동기 유적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송궁리 유적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최대의 청동기 시대 유적지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다? 송궁리 유적지 현재까지는. 알겠죠? 이렇게 언어적 표현, 개념적 표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봐봐요. 동무덤이 10개쯤 나왔는데 이때 사용된 독이 뭐라고? 송궁리식 토기가 사용됐다. 아까 기억나죠?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그려봐. 머릿속에 배가 볼록 튀어나온. 알았어요? 밑바닥이 납작 뾰족한. 알겠죠? 이런 송궁리식 토기가 사용됐다. 내려갑니다. 거기 봐봐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돌라, 반달, 돌칼, 홈자기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타남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농사를 반영해주는?
벼농사를 알려주는, 그죠? 또 여기 나왔죠. 반달 돌칼, 벼 이삭을 자르던 도구.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의미 있습니다. 그죠? 돌널 무덤에서 비파형 동검 나왔네요. 비파형 동검, 구분옥. 구분옥은 그 마치 이렇게 그 버선처럼 생긴 이런 모양으로 된 옥이죠. 옥. 구멍에 이렇게 빵 뚫려 있죠? 그래 안 그래? 이 구분옥이 말이죠. 선생님이 버선처럼 생겼다는데 태아 모양을 닮기도 했다라고 해요. 알겠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귀한 물건입니다. 결국 이렇게 귀한 물건인 구분옥이나 청동검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권력이, 강한 권력이, 군장 세력이 여기에도 존재했구나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유물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제 답을 찾아봅시다. 만주 요령지방에서 주로 사용되던 비파형 동검이 한반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비파형 동검이 이렇게 한반도에서도 발견되어 있다. 주민들의 이동과 관련된다. 2번. 이 시대에 농업이 성행하고 사람들은 돌로 만든 농기구를 이용해서 그렇죠. 벼농사를 지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연관돼야 안 돼요?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를 매장한 동무덤은 송국리식 토기보다는 붉은 간토기. 아니야, 이게 틀렸네. 송국리식 토기를 이용해서 동무덤으로 사용한다. 이게 틀렸네. 이게 답이네요. 그죠? 답이 아닌 것들을 잘 알아달라고 그랬어요. 송국리식 집터는 바닥 중앙에 타원형 구덩이를 파고 그 양쪽 끝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웠다. 그렇습니다. 집터 바닥 중앙에 타원형 구덩이를 파고 양쪽 끝에 이렇게 두 개의 구멍을 세워서 기둥을 세웠다. 이런 얘기죠. 송국리형 집터는 우리나라 서남부와 동남부 및 일본 지역까지, 원래는 이제 이게 한반도 서남부만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울산이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까지 발견됨으로써 널리 분포했구나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더랬습니다. 정답 뭐예요? 예, 정답은 3번인데 문제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디테일한 것까지 전공자들도 찾기 힘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답이 아닌 것들을 잘 알아두시라고 그랬어요.